여러분 반갑습니다. 청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시간이 늦어지게 영상을 촬영을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좀 늦게 영상이 또 업로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랑 비슷하게 영상이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시장이 또 어제랑 또 비슷하게 또 정강 후약의 증시를 시장을 나타냈어요. 즉 이 말은 아직까지 이 하락의 기운을 완전히 돌려내지는 못하고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지만 장막판에 끌어올리는 이러한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좀 늦어진 거는 시간 외에 그리고 이제 장 마감 동시효과 전에 시장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오늘 심했습니다. 뭐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넥슨 관련된 종목을 넥슨 M&A 관련된 종목을 매매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제 뭐 천당과 지옥을 동시에 맛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좀 우려도 되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찌라시가 강력하게 돌았어요. 찌라시를 어 뭐 이런 뭐 단체 카톡 통해서 그리고 뭐 미쓰리 통해서 등등해서 찌라시가 엄청나게 돌고 있다가 장 마감에 동시효과에 거의 엄청나게 떨어졌죠. 상한가에서 마이너스 뭐 18%, 15% 이상 이렇게 넥슨지티 같은 경우는 하락을 했고 넷게임즈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게 참 저는 아이러니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늘 사실 넥슨 관련해서 매매는 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하진 않았고 시간 외에 그리고 6시까지 오늘은 너무 피곤했어요. 이 시간 외 거래를 하느라고. 그리고 한진칼 관련해서 또 시간 외에 또 공시가 하나 있었죠. 한진칼 관련해서 또 공시가 있고 그와 동시에 시간 외에 이제 또 뭐 전쟁 같은 이런 거래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간 외에 빨리 들어가서 산 사람들은 뭐 바로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자, 그럼 오늘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뉴욕 증시는 이런 주택 구매 지표 호조가 있었죠. 3월달 뭐 이런 부분에 호조가 있었고 그간 뭐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할 거다라는 예상을 뛰엎는 즉 컨센을 예상하는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이 나온 거예요. 완전히 실적이 엄청 좋아진 게 아니라 시장이 예상하는 실적보다 높게 나와서 시장이 이거에 대한 환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신고가를 냈어요. 신고가를. 이 말은 지금부터 조심해야 된다. 반대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신고가를 올리고 눌려서 안착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좋은데 이렇게 살짝 하고 3일 안에 안착 못하고 내려오면 쓰리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시장 경계감을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요새 국내 시장 자체는 계속 정강후약으로 가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대형주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실적이 떨어지는 대형주들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반대로 실적이 올라가는 그리고 컨센이 완전 바닥을 쳐서 있는 상태에서 이 컨센보다 좋은 기업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완전히 실적이 막 곤두박질 치면 위험합니다. 뭐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크게 좀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이죠. 반대로 현대차는 컨센보다 상회했어요. 8천억으로. 그렇듯이 이런 실적에 대한 거를 미리 컨센서스가 이런 대형주로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보유 종목을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외인 매도가 좀 많았어요. 외인 플러스 기관 쪽, 기관객 쪽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원래는 장 중에는 이쪽에 외인 매도도 좀 있었는데 장 막판에 외인이 샀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이제 빨간불로 전환이 됐죠.
이 지수가 빨간분이라는 게 아니라 매매 동향이 빨간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강합니다. 강해요.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이런 기조가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갈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래서 자동차 섹터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카카오가 있죠. 지금 빠졌는데 카카오는 바로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한번 팔아서 다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예, 괜찮으니까. 자, 지금 실적 장세니까 특히 실적 호조를 보이는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네,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합니다. 시장이. 오늘도 시장이 큰 폭으로 좀 빠졌었는데, 이런 쪽은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실적 발표가 더 남아 있으니까 실적이 그나마 양호 한쪽에 몸을 담고 있는 게 조금 안전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국제 돼지 가격이 한 3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미국 선물 가격이고요. 그리고 국내 돼지 가격도 10% 정도 인상이 돼서 뭐 도매 가격이 1kg에 5,100원까지 올라갔고,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곧 여름이 와서 이 대체제들로 가격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백신 관련주들은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됐어요. 특히 중앙 백신이 이따 보겠지만 마이너스 18%, 뭐 체시스, 뭐 우진 할 거 없이 전부 다 좀 크게 하락을 맞았고요. 이쪽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좀 힘들어요. 지금 힘들고 단기 차익 매물 같고, 그나마 이제 대치지 쪽으로는 여전히 강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 왜냐? 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피가 상승을 하죠. 피가 이 프라이스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여전히 매기가 살아 있다라고 합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랐어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그리고 환율이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 쪽에 뭐 불안 요인이 환율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500원을 넘겼어요. 지금 잠깐만 1,150원이죠. 1,150원을 넘겼습니다.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 또 1,200원까지 간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면 또 불안하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는 좋아요. 자동차는 이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네, 달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환율 때문이라도. 그리고 오늘 5G 관련해서 과기부가 이제 전국망 구축 지원을 하겠다 해서 5G 관련해서 조금 올라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재용 쪽에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에 이제 실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알고는 있지만 추격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지속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IT 쪽은 뭐 조정을 겪고 나서 분명히 다시 갈 걸로 저는 보여져요. 단순하게 IT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일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지금 정치 테마가 계속 꿈틀거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반등하고 좀 눌리면 이제 정치 테마가 곧 계절이 오지 않나. 내년이 총선인데 이제 1년뿐이 안 남았어요. 1년뿐이. 그래서 보통 총선 전 뭐 10개월이라든지 뭐 반년부터 해가지고 이게 폭발적으로 갑니다. 그 안에 뭐 3배 한 번, 또 눌렸다 3배 한 번, 눌렸다 3배 한 번, 3번 정도 거쳐요. 즉 1년에 3번의 산을 만들고, 즉 산을 3번을 만들고 막판에 또 밀렸다가 대선 때 이게 이제 이 고점을 넘기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죠. 이게 이제 대선주의 스케줄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대선주 준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조금 차트를 보면서 말할게요. 이거는 굉장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 좀 네, 음모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매동 보면은 오늘도 전강 후약이었어요. 증시가 전강 후약이었고 지금 며칠째 쭉 빠지고 있네요. 지금 이 수급의 지금 주체는 기관이 계속 파는데 이 코스닥 쪽에 이제 뭐 외인의 87억은 별건 아니죠. 사실 별 무리는 아닌데 기관 때문에 그래요. 기관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있고 막판에 외인이 이렇게 산 거는 대형주 위주로 담았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코스닥은. 오늘도 일단은 코스피 먼저 봐볼까요? 이쪽에서 놀아야 돼요. 뭐 섹터 매매를 한다면 이쪽만 강했습니다. 이쪽만 코스피에서 오늘 전부 다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 이쪽은 돼지 열병 관련해서 관련 쪽 섹터가 올랐기 때문에 좀 올랐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돼지 그다음에 화학 섹터 중국 소비재 그리고 뭐 의료 정밀은 의료기기 쪽 의료기기랑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라든지 유비케어라든지 해서 이쪽이죠. 의료 서비스 쪽 유비케어가 좀 앞에 좀 치고 나갔고 통신장비 쪽은 어 통신장비 쪽은 이제 5G가 다시 좀 반등을 좀 해줬어요. 그래서 내일도 5G를 한번 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중국 증시는 일단은 바닥을 좀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뭐 저희보다는 좀 강하죠. 21선 위로 돌렸으니까 일단 중국 증시가 안 무너져야 돼요. 여기서 안 무너지고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우리가 좀 달릴 거고 아니면 국내 증시는 뭐 일단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좀 이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우리 쪽하고 대신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쪽은 분명히 풀린다라고 해서 스마트 머니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반도체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네,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지수는 충분히 지금 빠질 수 있는 구간이고요. 어, 잠시 이제 2200선을 하회하는 오늘 하회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줬는데 뭐 이런 구간이죠. 일단은 이 구간이 지지 라인은 맞아요. 지지 라인은 맞고 이런 구간을 지지해줘야 되고 반대로 이런 구간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이런 구간까지도 왔다가 내려갈 수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잠시 이탈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자리는 받아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은 왜냐 결국은 밀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를 가지고 밀어버릴 거니까 이런 구간 오면은 네 이제는 매수를 고려를 해서 다시 포트에 종목을 채울 때다라고 생각을 되고 코스닥은 그나마 센데 약간은 이제 언급드렸죠. 이때 이 캔들은 이거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결국은 21선을 잠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지 그거는 750을 잠시 깨고 740포인트를 잠깐 주고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 둘 차이예요. 지금 상승 곡선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네,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때 급락이 나올 때 거래량은 크지는 않았죠. 오늘 이틀 정도만 좀 크고 그래서 상승 돌파 후에 쐐기형이 지금 가고 있는 걸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잠시 밀릴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지수를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한진카를 먼저 보죠. 한진카를 지금 장 마감 후에 KCGI가 또 지분을 늘렸어요. 이 지분이 이제 보면은 어 이제 2.1%를 늘렸으니까 5일 내 공시를 했으면 한 이쪽 부근에서 아마 늘렸겠죠.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서 지분을 2%를 늘렸으니까 꽤 많이 매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네, 경영권 분쟁에 불씨를
살렸다라고 생각이 돼요. 꽤 많이 매집을 또 했죠. 보면 이제 430억을 투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한치칼 주식이 시간 외에 크게 상승을 했어요. 크게 거래 대금이 일단은 240억이 터졌기 때문에 내일 변동성이 크게 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쪽 구간에서 보면은 이제 매물들이 이런 구간이 있을 거니까 4만 원 선에서 올라가서 찍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변동성이 지금 크게 달했으니까 물려 계신 분들은 안전빵으로 일단은 매도하고 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고점을 낮추는 이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내화, 이제 한진칼하고 조선내화를 언급드리고 일단은 이제 92,000원 구간에서 매수가 됐는데, 저도 이제 물려서 반등하면 매도 말이 나왔는데, 오늘 돛지 형태를 나와서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겠구니 했는데, 똑같이 이제 좋은 기사가 나와서 일단은 종가에 보유분의 50%를 정리를 했어요. 50%를 일단은 매도를 했고요. 오늘 시간의 종가에서 이제 나머지 가지고 볼 건데, 크게는 안 볼 생각이에요. 크게는 이런 구간, 이 11선이 저항 맞는 이 구간에 이제 가진 물량의 절반을 이제 날리겠죠, 내일. 이제 이런 구간 97,000원 구간,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103,000원 구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도를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다음은 셀트리온. 웨이는 지속적으로 사요. 지금 오늘도 제약 섹터 지금 초토화됐는데 이쪽만 사요. 계속 쇼커버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눌리더라도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똑같습니다. 계속 사고 있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신라젠도 괜찮고요. 지금 상태에서 괜찮아요. 왜냐?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 있다가 여기 내려오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도 돼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단기 트레이딩도 이제 할 만한 자리다 라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봐야죠. 조금 더. 아직은 안전빵이 아니죠. 안전빵이 아닌데 이 구간 지켜주면, 64,300원을 지켜주면 충분히 이제 돌려 세울 거예요. 왜냐? 5일선이 치고 올릴 거니까. 내일부터죠. 내일 상승시키면 트리플 골든 클로스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지수가 빠졌는데도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으니까 네, 괜찮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탑픽으로 뽑은 에클론, 이거 일단은 그냥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수를 그만큼 좋아 보이고, 기관이 찍었어요. 기관하고 웨인이 찍었어요. 이 종목을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 올라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거 올라갈 확률이 너무 높고, 지금 추세 바꿨으니까 이제부터 네, 지속적으로 상승 강화 추세로 돌아섰네요. 그리고 젠백스도 마찬가지고, 대신 이거는 접근 자체가 어렵죠. 이게 상승형 조정입니다. A급 조정이라는 거예요. A급 조정. 양음양 패턴으로 가고, 음봉 나오면 5일선에서 받아야 돼요. 이제 이 상승의 각도가 가파라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고점 그 부분까지는 날려버릴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바이오 솔루션이 이제 시간 외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 허가가 나온 게 있어요. 지금 골관절염 이 이슈로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내일 시가가 고가가 되는지 아니면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날리는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언급했던 케어랩스 뭐 오늘 뭐 매수하고 뭐 그런 거는 없는데 일단은 추세 하단이라 좀 지켜보겠습니다. 추세 하단이라 돌아가는지 지금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유비케어 좀 날아가고 있고 뭐 이쪽 관련해서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비트컴퓨터 수급 괜찮고요. 지금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찾고 있는데 비트컴퓨터가 갈 확률도 높아요. 비트 아니면 케어랩스 아니면 인피니트 헬스케어. 왜냐면은 이쪽으로 나올 이슈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중에 카페에 정리를 할 테지만 오히려 지금 케어랩스를 안 하고 인피니트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구간이 있고 이 윗꼬리 구간으로 했을 때 돌파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돌파.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지금 다음 주에 이 구간을 전부 다 깨끗하게 돌파하고 있으니까 강하게 날릴 수 있는 구간이 오히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피니티. 그럼 이걸 차라리 케어랩스를 없애버리고 인피니티 헬스케어로 좀 보고 그다음에 마니커 지속 홀딩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속 홀딩 하고 있다라고 그랬고 지금 굉장히 강한 조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취자님들은 그냥 홀딩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거 한 방 좀 나오면 일단은 저희 쪽 보시는 마니커 800원대 잡았잖아요.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이 800원대면 이거 한 방이면은 얼마냐면요. 상한가가 여기서 상한가 나오면은 이 자리거든요. 딱 두 배 나와요. 두 배가 좀 넘을 거예요. 한 120%가 나와야 딱 이 자리니까 여기서 상한가 나오면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세력은 이 상한가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이 상한가 한 번 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를 한 방 만들고 여기서 넘기겠다. 물량을 넘기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작전주니까 뭐 이런 것들. 미래생명자원 조정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뭐 5일선 이 가격까지 빼면 그때 한번 볼게요. 어차피 사료도 같이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오늘 중앙백신이 좀 많이 밀렸는데 이거는 좀 하기가 좀 두려워요. 예전부터 젤바이오라든지 한번 밀릴 때마다 너무나 무섭게 밀려버리니까 이거를 낙주매매 하기가 조금 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기준을 잡기가 좀 애매한 애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안 보고 그 다음 화장품 오늘 애경 산업을 좀 소폭 매수를 했어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했고 이거는 제가 카카오를 보는 것처럼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세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이런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좁혀가고 있어요. 저가를 올리고 하고 있으니까 카카오를 보면은 뭐 카카오를 이제 오프라인 강의 때 이거를 가지고 저는 강의를 했죠. 핵심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딱 오프라인 교육이었어요. 카카오에 대한 교육은 이 대추세를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추세대의 하단에서 즉 이 바닥권 추세대 그리고 아래꼬리 추세대의 중간 교차점이 100점이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잘 맞았어요. 이게 추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가죠. 카카오는 많이 갑니다. 최소 이런 구간까지는 가야 돼요. 이제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애경산업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가면 좋겠어요. 시나리오대로 이런 대추세가 있죠. 대추세 그리고 소추세가 있고 이런 추세대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특별한 악재만 없으면 네 이거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아 PNC 얘가 좀 어제 시간 외에 좀 조막손 세력 애들이 와가지고 장난쳐가지고 그러는데 이 거래량 절대 못 속여요. 제가 봤을 때 이 못 속이고 이거는 오히려 더 대박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런 구간 한 3,300원 구간까지 좀 있다가 뭐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강하게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화장품 주는 5월까지는 특별한 뭐 악재성 그런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호재만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국 소비주를 하나 더 이제 볼 건데 추세로 볼 겁니다. 이것도 이 추세에 이제 왔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추세를 돌파를 시키고 여기서 저항을 막고 여기선 돌파해서 재돌파가 나왔다 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재돌파가 나왔는데 여기에 있는 120선의 장기 2평까지 뚫으려고 한다. 그리고 수급이 바뀌었고 오랜 시간 동안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기에 좋은 구간에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가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 저가를 올리고 있어요. 고점 낮추고 저가 올리고 거래량 터지고.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이렇게 롤링을 하고 갈지는 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일단은 거의 다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거의 다 추세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봉상 이걸 넘는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러면 조금 더 레벨업이 되겠다라고 해서 파라다이스를 이제 적극 관찰을 하고 오늘 자동차가 좀 여전히 좋아요. 만도는 어제 추가 조정을 더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더 기다릴 거예요. 강하게 한번 훅 밀려줘서 21선 오면 대형주기 때문에 21선 오면 그때 다시 잡아서 공략하면 되고 서현 2화는 못 잡네요. 이거 못 잡아. 이건 계속 갈 겁니다. 대유 AP, 대유 에이텍도 이거 괜찮아요. 자동차 장비인데 대유 에이텍도 괜찮네. 오히려 대유 AP를 빼고 이걸 넣고 싶네. 오늘 조금 밀렸는데 21선 타고 갈 것 같고요. 여기도 실적 괜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IT 쪽 자화전자 이거는 손 느리신 분들이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적 괜찮을 거예요. 자화전자 크게 무리 없을 거니까 반등 나올 거고 인터플렉스는 네 추가 매수는 오늘 못했네요. 좀 안 떨어져서 이제 뭐 이 아래까지 한번 오늘 빠질 때 밀어주면 조금 더 살까 했는데 못 샀고 그냥 어제 산 것만 일단은 가지고 좀 가보고 싶어요. 크게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비메모리 많이 갔죠. 메커스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관련해서 올라간 종목인데 좀 이거는 고가권에 있어요. 고가권에 있는데 A급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A급 3일 내일 갈 수도 있는 5일에 갈 수도 있는 종목이어서 일단 관심 종목으로 넣고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만 보세요. 이거는 손 느리면은 금방 돈 날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오늘은 못 매매 안 했고요. 이거 덧지 나왔어요. 내일 무조건 위로 강하게 틀어야 돼요. 그러면 강하게 올라가고 아래로 빠지면은 나가리고 내일 무조건 올라야 됩니다. 무조건 올라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올라야 왜냐 덧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덧지 구간에서 상승으로 턴하면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덧지 구간에서 뭐 뭘로 보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덧지잖아요. 이런 구간도 하락 구간에서 나오는 덧지 형태가 뭐 이런 구간도 덧지인데 여기서 시가가 위로 출발해야 되는데 아래로 출발하면 작살나요 종목들. 그래서 덧지는 항상 네, 그 다음에 강력한 변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변곡이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위로 출발하면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보고 시간에 좀 빠졌는데 그거는 큰 의미를 안 둘게요. 그리고 그 밖에 뭐 로봇 관련해서 휴림 로봇이라든지 오늘 봐보려고 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밀렸네요. 일단은 여기 밀려버리니까 일단 안 보고 뭐 추가 조정까지 볼게요. 60일선까지 내려오는 거 봐야 될 것 같고 로봇은 다 대장이 밀려서 로봇주들은 좀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 콘텐츠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으면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장 초반에는 들어왔어요. 분명히 장 초반에 강하게 들어왔다가 더 이상 매수세가 없죠. 이러면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르고 일단 돌파가 나왔으니까 똑같아요. 도치가 나오면 그 다음날 위로 터지면 강하게 올라가요. 시가부터. 그래서 위로 터지면 따라서 가보고 프로그램이 안 들어오면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프로그램하고 함께 가는 종목이다 라고 보고 그냥 추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이. 그리고 뭐 뉴로스 미코는 오늘 건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일단은 잠정 보류가 된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그다음에 넥슨 GT 이게 좀 그래요. 오늘 음모론이 좀 많은데 이게 오후에 뭐 12시 좀 넘어서 오보라는 게 나왔어요. 기사가 오보다. 예, 오역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상한가까지 갔단 말이에요. 종목이 강력하게 상한가까지 갔고 오늘 거래 대금이 2,430억이다. 근데 상한가까지 갔는데 동시효과에 지금 얼마를 뺐냐면요. 이거는 동시효과에 산 사람은 죽어야 돼요. 진짜 동시효과에 거의 12%가 빠졌네요. 좀 5,300원이니까 예, 동시효과의 12.4% 그리고 시간 외에 더 빠졌으니까 얼마야 지금 시간 외까지 하면 지금 정확히 16%가 15.6%가 빠졌습니다. 15.6%가 빠져가지고 왜 이제 오늘 시간에 바빴냐 하면 이거를 또 시간의 종가에 이제 소폭 담았어요. 일단은 시간의 종가에 담아서 여기까지 올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의 오네요.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일단 좀 담아봤고요. 이거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지금 상승 직전에 이제 이런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와 있어서 내일 이거 변동성 굉장히 클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얘가 뭐 이 구간이죠. 이 구간 2290원을 지지하고 뭐 이선 뭐 1260원 라인까지 이렇게 버텨주는 흐름이 있으면 단기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워낙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 설거지를 지금 해버린 건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한 거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건 없고 누군가는 여기서 매집을 했을 거고 오늘 종가 이렇게 했겠지만 동시 호가에 이렇게 밀어서 이 구간을 다 안 하고 이때 차익 실현을 했다. 근데 이게 63만 주다. 라면 좀 부족해요. 물량이. 오늘 거래량이 이제 1,700만 주고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좀 이거는 봐야 될 종목이지만 1,700만 주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거 종목에 지금 변동성이 지금 대충 봐도 66%즉 34%의 유통 물량이죠. 그럼 유통 가능 주식 수가 고작 1,200만 주예요. 33%니까 1,200만 주의 유통 주식 수인데 오늘 1,700만 주, 즉 한 배, 거의 1.5배가 돌았어요. 1.5배가 지금 회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작 67만 주로 12% 그리고 종가에 57만 주 57만 주 70억으로 또 3%즉 도합해서 100만 주네요. 100만 주의 매물대가 지금 생긴 거예요. 100만 주를 가지고 지금 흔들었다라고 생각해요. 100만 주가 여기에 날렸으니까 지금 다 물려 있겠죠. 여기서 물을 타든 뭘 하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내일 노려볼까 합니다. 거래 대금이 2,430억이에요. 지금 오늘 거의 뭐 상위급으로 터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머큐리
이 도지 위치에서 지금 5G 관련해 가지고 실적 괜찮을 테니까 실적 관련으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2단 아무튼 21선 도지니까 한번 봐보고 아래로 터지면 안 볼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카카오 수급이 무지 좋아요. 이거 이러다가 지금 위로 날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뭐 예전에 호텔 신라를 봐야 되나? 이렇게 위 조정을 일자로 받다가 레벨업 합니다. 카카오는 이렇게 갈 걸로 보여져요 지금 카카오. 그래서 뭐 이런 구간 이런 구간이 이제 뭐 14만 원 라인에서 뭐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이 밀리면 뭐 11선까지 와주면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서 잡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기회 오네요. 역시 이 대형주는 항상 이렇게 기회 주는 것 같아요. 이거 저항 맞고 또 떨어졌으니까 뭐 아래 꼬리부터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저항 추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고 대충 이제 뭐 이런 구간이 이제 매수 가는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신규 매수를 좀 고려를 해야죠. 뭐 10만 5천 원 라인 오면 네 한번 받아봐도 될 구간이 와 가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이 좀 다소 길어지고 좀 네 늦어졌는데 좀 송구스럽고 지금 시장이 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완전히 세력주 장세기 때문에 항상 조심조심해서 매매하고 아직까지는 현금 보유하다가 지수가 조금 더 밀리면 그때 이제 소중한 현금 네 쓰시면 좋은 기회 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